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윤입니다. 오늘은요 커브 파이낸스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우선 커브 파이낸스의 로고를 보시면 위상적으로 안과 밖에 구별되지 않는 클라이언의 병을 3D 모델링을 해서 로고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딱 처음에 보면 드는 생각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로고부터 시작해서 시스템의 UI나 작동 원리나 다른 이제 서비스간의 연계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커브를 사실은 지난주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싶었는데 좀 어려워서 분석하느라고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먼저 커브가 무엇일까요? 커브는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AMM 거래소예요. 스테이블 코인이라 함은 1달러에 패깅된 다이, 테더, USDC, BUSD, SUSD, TUSD 그 외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스테이블 코인들 간의 교환을 위해서 만들어진 탈중앙화 거래소예요. 그리고 AMM을 채택하고 있고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유니스왑에서 살펴봤던 게 있어요. 유니스왑에서 두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풀을 만들고 싶은데 기존의 유니스왑 버전 1에서는 예를 들어서 다이와 테더다 라고 하면 다이 이더와 이더 테더의 페어를 두 개를 만들어서 풀을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발생하죠?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생기죠. 그거를 우리가 impermanent loss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유니스왑 방식대로, 그러니까 CPMM의 방식대로 두 토큰 수량의 곱을 가지고 MM을 하는 경우에 슬리피지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토큰의 교환비가 시중에 있는 토큰의 교환비와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하는데요.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1달러에 패킹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1달러예요. 그런데 AMM을 쓰게 되면은 그 교환비로 인한 손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을 할 때 그 수량의 곱을 일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수량의 합을 일정하게 한다면은 그 슬리피지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커브예요. 그래서 커브에는 유니스왑과는 다르게 중간 부분에 저 본딩 커브가 평평해지는 구간이 있어요. 물론 항상 평평한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유니스왑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죠. 반비례 그래프인데요. 이 컨스턴트 프라이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두 코인의 수량의 합이 일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컨스턴트 프라이스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스테이블 스왑은 이 컨스턴트 프라이스에 근접한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컨스턴트 프로덕이지만 거기에 서메이션이 일정한 구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 만드는 공식은 스테이블 스왑이라고 하는 이제 화이트페이퍼에 나와 있습니다. 좀 복잡해요. 그래서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요. 이 구간이 있다는 거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교환을 할 때 슬리피지를 줄일 수 있어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실제 슬리피지 그래프를 보시면은 가격 변동에 따라서 유니스왑의 슬리피지는 이런 식으로 변하는데 커브의 슬리피지는 일부 구간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정 스레스홀드 넘게 되면은 슬리피지가 그때그때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자꾸 스테이블 스왑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도 나오고요. 여기도 스테이블 스왑 인베리언트라고 하죠. 커브가 나오기 전에 이 커브를 만든 마이클 에그로브라고 하는 이제 분이 쓴 백서 이름이 스테이블 스왑이에요. 이분이 스테이블 스왑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백서를 쓰고 커버를 만든 거죠. 마이클 에그로브는 원래 누사이퍼의 공동 창업자이자 CTO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물리학자고요. 근데 이제 거기 있다가 2019년 11월에 스테이블 스왑에 대한 백서를 퍼블리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에 커브를 만들었습니다. 커브가 2020년 1월 이때쯤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감성이 좀 독특합니다. 이분은 커브를 만들 때 스테이블 스왑에도 나와 있어요. UI가 굉장히 구식이에요. 좋게 말하면 뉴트러죠. 지금 보시듯이 로고도 그렇고요. UI도 그렇고요. 뭔가 접근성이 쉽지가 않아요. 뭔가 좀 어려워 보이고 약간 거부감이 드는, 제 생각에는 약간 그런 디자인입니다. 근데 이분의 감성이 이런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가 좀 그렇더라고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윈도우 98을 써보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윈도우 98의 옛날의 그 감성을 재현하고 있죠. 그게 이제 커브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실제로 커브 서비스를 둘러보면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커브는 curve.fi라고 치시면은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들어오셔서 먼저 할 일은 지갑을 연결하는 일이겠죠. 지갑을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커브는 스테이블 코인들을 취급을 하는데요. 그 스테이블 코인들의 여러 조합에 따라서 풀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컴파운드라는 풀이 있고요. 근데 컴파운드는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죠. 그리고 USDT라고 하는 풀이 있습니다. 팍스라고 하는 풀이 또 있네요.
이 팍스도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 다음 Y라고 하는 풀이 있는데 이거는 연 파이낸스와 연동되는 풀이에요. 그리고 BUSD라고 있죠. BUSD는 바이낸스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바이낸스는 중국에 있는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죠. 그리고 SUSD, 렌 이런 게 있어요.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 수익률이겠죠. 커브는 수익률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운드를 예를 들면은 컴파운드의 APY, 즉 연수익률은 5.64%예요. 그런데 뒤에 더하기 7.72%부터 to 19.31%가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커브가 붙어 있습니다. 5.64%. 이거는요. 이 커브에서 사람들이 거래를 해서 나오는 거래 수수료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저게 컴파운드잖아요.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은 이 컴파운드 풀에 넣으면요. 컴파운드에서 그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컴파운드 풀의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들에게 체어를 해줍니다. 그걸 더한 게 5.64%예요. 그렇다면 이 Y도 마찬가지겠죠. Y도 연 파이낸스에서 자금을 운영하고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쉐어하기 때문에 5.44%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요. 근데 이 수익률은 디파이 치고는 굉장히 낮은 수익률이에요. 그러면은 이 뒤에 더하기 10.82%에서 27.04% 이건 뭐냐? 뒤에 CRV라고 있죠. 이 CRV는 커브 파이낸스의 거버넌스 토큰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커브 토큰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추가적인 수익을 주는 거에는 조건이 있어요. 최소 수익률 10.82%가 나오려면은 이 풀에 유동성을 넣고요. 그리고 이 커브에는 게이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게이지에다가 스테이킹을 해줘야 돼요. 스테이킹을 하면은 최소 10.82%의 커브 토큰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테이킹을 하는 기간을 늘려요. 최대 4년까지 늘릴 수가 있는데요. 4년을 늘리게 되면은 27.04%까지의 커브 토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커브 토큰이 원래는 되게 비쌌어요. 몇 달러 했었는데 지금은 1달러도 안 하거든요. 되게 싸져가지고 사실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물론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SUSD 같은 경우는 기본 거래 수수료에 스테이킹 리워드에 무언가가 더 붙어 있습니다. 4.65%의 SNX 코인을 추가로 줘요. 이건 뭐냐면 커브가 여러 회사들이랑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이건 신테틱스에서 커브랑 파트너십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SUSD 풀에 코인을 스테이킹한 사람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신테틱스 코인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에서 풀을 늘리기 위함이겠죠. 사람들이 이 풀에 참여해서 그 신테틱스 플랫폼의 유동성을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신테틱스에서 발행한 SUSD라는 코인을 보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좀 신기한 것들이 BTC 풀이 있습니다. 렌BTC, REDBTC를 합쳐서 렌풀을 만들고 SBTC를 또 합쳐서 SBTC 풀을 만들고 그리고 HBTC HBTC는 후오비에서 이더리움에 발행한 비트코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묶어서 HBTC를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해요. 근데 이런 거는 생각해보면 당연히 가능하겠죠. 왜냐면은 렐트 비트코인은 가치가 다 동일할 거잖아요. 저 기관들이 사기만 치지 않는다면은 내가 저 렐트 BTC를 갖고 있든 HBTC를 갖고 있든 렌BTC를 갖고 있든 어쨌든 저 기관으로 가서 반납을 하고 비트코인에서 다시 받으면은 가치가 동일하잖아요. 비트코인의 가치는 변동하지만 비트코인의 교환비는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버전의 같은 코인들은 저런 식으로 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을 가지고 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려보면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3풀이 가장 유명한 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들어가 있는 금액도 가장 많죠. 이 3풀에 유동성을 넣게 되면은 3풀 LP 토큰을 받겠죠. 그 LP 토큰과 다른 코인을 묶어서 또 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GUSD, HUSD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게 여기 앞에 C 붙어 있는 게 있고 Y 붙어 있는 게 있고 YC가 있고 A가 있어요. C는요 컴파운드에 다이와 USDC를 입금을 해서 유동성을 제공을 하면은 C다이와 CUSDC라고 하는 LP 토큰을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이 커브에 넣는 거죠. Y는 연 프로토콜에서 다이와 USDC와 TUSD를 이제 입금을 하게 되면 각각 받는 게 앞에 Y가 붙은 LP 토큰들이에요. A는 아베고요. YC는 아마도 연과 컴파운드를 연동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지금은 확실히 모르겠네요. 아마 팍스를 공부를 하고 나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금을 하실 때는 그냥 커브에서만 하셔도 돼요. 커브에서 Y풀로 들어가셔가지고 디포짓을 하시면은 그냥 바로 다 USDC, USDT, TUSD 이런 걸로 입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연 파이낸스로 가서 Y 토큰으로 안 바꿔 와도 돼요. 그리고 옵션들이 있습니다. 가스 프라이스는 이더리움 수수료를 말하는 거고요.
add all coins in a balanced proportion. 이거는 제가 다이만 넣게 되면은 이 다이를 자동으로 바꿔서 USDC와 USDT와 TUSD를 일정 부분 나눠서 디포짓 하는 옵션이에요. 체크를 하면 저 옵션이 선택이 된 건데요. 웃긴 게 뭐냐면 지금 표시가 X잖아요. 근데 X가 선택한 겁니다. 이게 자기들이 뭐 GTA 같은 건 줄 아나 봐요. X가 확인이에요. 그래서 X를 누르면 저렇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use maximum amount of coins available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코인들을 넣겠다라는 거고, infinite approval은 우리가 이 서비스 이용하려면은 처음에 서명을 보내야 되는데 한번 설명을 하면 내가 이 서비스 다시 이용할 때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옵션이에요. 그리고 deposit wrapped, 이거는 원래는 Y가 붙은 애들을 넣는 거죠. 그래서 옵션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원래 다이, 원래 USDC 이런 애들을 넣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원래는 이게 연 파이낸스로 가서 코인을 LP 토큰으로 바꿔서 Y가 붙은 애들로 넣었어야 됐는데 여기서 디포짓 랩들을 하게 되면은 그 과정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유하는 게 Y 토큰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옵션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좀 꿀팁을 드리자면은 여기 커런시 리저브가 보이잖아요. 이 커런시 리저브에서 가장 적은 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다이가 가장 적죠. 다이가 9.41%니까 이 적은 애를 입금을 하게 되면요 보너스를 줍니다. 이거는 뺄 때도 마찬가지예요. 뺄 때는 USDT로 빼게 되면은 또 보너스를 받아요. 여기 보시면 피가 지금 0.04%네요. 유니수업 0.3%였으니까 굉장히 싸죠. 그 중에서 50%를 얻은 피로 가져갑니다. 이 커브 토큰을 스테이킹을 하면요 VE 커브라고 하는 Vote as Crowd 커브라는 토큰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커브는 홀딩하고 있으면은 저 5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전체 풀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양만큼 받겠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커브를 다시 스테이킹을 해서 VE 커브를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커브 토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